안녕하세요. 지금부터 2020학년도 건축계획 설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건축계획 설계라고 하고 미술관 설계 수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주택 설계가 여러분한테 가장 친숙한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학기에는 건축미, 그러니까 공간의 합리적 아름다움이 잘 표현되는 미술관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설계 결과물이 궁금할 텐데 이것은 2019년도 수업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총 2장의 판넬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왼쪽의 판넬을 보면 메인 투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의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미술관 건물의 최종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원래 건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요번에 설계한 미술관에 대한 각종 다이어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트 분석, 매스 프로세스, 그다음에 디자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이 다이어그램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오른편에는 평면도를 비롯해서 인면도와 단면도가 그려져 있고 부분 투시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사이트 주변에 있는 풍경을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이게 판넬의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이 모형입니다. 사실 이 미술관은 미국에 있는 미술관 설계 작업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페레즈 아트 뮤지엄 마이애미라고 하는 미술관이 헤르조그 앤 듀무롱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의 손을 통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모형은 마이애미에 있는 미술관의 설계 작품을 분석을 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이 본인의 사이트에 새로운 미술관으로 다시 설계한 그러한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건축 계획 설계 또는 건축 미술관 설계라고도 말을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아키텍처럴 패러디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앞선 건축가의 미술관 설계 사례에서 설계 기법을 학습하고 이것을 패러디해서 새로운 미술관으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패러디라고 하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패러디라고 하는 것은 원작의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만들어낸 작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패러디는 비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원작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동시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 방식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패러디는 미술작품에서 많이 나타나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 작품은 1500년대 초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림 가운데 여인이 있고 그 뒤로 당시의 풍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인의 복장, 자세,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이러한 것들이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은 현대 팝아트의 대표 주자의 하나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미술가가 그린 모나리자 작품입니다.
20세기에 그린 모나리자에는 그 뒷배경이 현대적인 대도시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고 이 그림 전체적으로 선과 면, 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원작의 그림과는 많이 달라 있습니다. 그러나 원작이 갖고 있는 여인을 중심으로 한 구상,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당시의 어떤 주변을 표현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원작의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를 봐도 가장 현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패러디로 재탄생된 신선한 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학기에 하고자 하는 미술관이 바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미술관을 충분히 공부해서 새롭게 재해석해서 내 설계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 일정은 총 1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첫째 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세 번째 주차까지가 사례조사, 사이트 조사, 이러한 것들에 관한 기초 작업을 하는 기간입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학습된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2주 동안 기획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사례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내용으로 프로그램, 공간 구성, 매스의 디자인, 이러한 방향성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이후 3주 동안은 기본 설계를 진행합니다. 건물의 기본적인 골격,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 매스,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이고 그 이후로 5주 동안은 디벨롭 단계를 갖습니다. 최종 결과물로 가기 위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도면과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 2주 동안 판넬과 모형을 만들고 최종 제출, 전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업이 좀 애매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례조사와 사이트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과제로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사례조사 및 분석 발표, 그리고 대지조사 이 두 가지 내용을 진행하게 될 텐데 먼저 지금 여기에서는 사례조사와 분석 발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조사와 분석 발표는 첫 번째, 응용하고 싶은 건축과 미술관 사례를 선정하고 두 번째, 건축 자료를 조사하고 세 번째, 건축 계획을 분석하고 네 번째, 스케치와 모형으로 제작하고 다섯 번째, PPT로 내용을 구성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은 패러디 수업이기 때문에 건축가와 미술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건축가의 어떤 미술관을 분석할 것인가가 이번 설계의 첫 번째 단계가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미술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스스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미술관을 홍대 앞에 새로 짓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건축가는 누구를 할 것이냐, 건축가를 선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건으로는 현존하는 유명 외국 건축가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아래에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인물들 또는 역대 프리츠커상, 이 프리츠커상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우수한 상을 받은 건축가로 선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도의 건축가일 경우에 다수의 건축 작품을 가지고 있고
건축가와 건축물 관련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건축가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정할 수는 있지만 분석 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담당 교수의 확인을 받기 바랍니다. 건축가가 정해지면 두 번째는 미술관을 정해야 하는 미술관 건축을 선정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미술관을 고를 때에는 멋있는 거,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매스 디자인, 건축 개념이 명확하고 그 디자인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패러디할 수 있는 작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미술관 건축물과 미술관 건축뿐만이 아니라 미술관 건축 설계를 어떻게 했는가를 알 수 있는 작품, 여러분들이 그 미술관의 건축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해야지 여러분의 재해석 설계 작업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건축가를 먼저 선정하고 미술관, 그 건축가가 설계한 미술관 중에서 고르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미술관을 먼저 고르고 그 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건축가는 여기 제안한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가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가와 미술관이 선정되었으면 두 번째는 건축 자료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 건축물에 대한 설계 자료를 모으는 것이요. 자료는 가능한 한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과 종류가 많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건축 개요, 이름이 뭔지, 어디에 있는지, 크기 규모가 얼마나인지, 언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건축가가 누구인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 주요 작품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설계 컨셉과 공간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도면과 사진, 이거는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도면하고 사진뿐만 아니라 텍스트 자료들을 수집하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글이 있어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도서관이 휴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터넷 자료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이트를 안내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검색된 것들이 신뢰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용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신뢰성이 있는 그러한 뭔가 이 자료들을 생산하는 주체가 명확한 그러한 사이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월간 스페이스와 C3 건축가 환경입니다. 이 두 사이트는 실제로 국내에서 건축 잡지를 출간하는 회사가 온라인으로도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내용 중에는 외국 건축가의 소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 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아키데일리, 아키타이저, 아키텍처럴 리뷰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내용이 풍부하고 도면과 사진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아키텍처럴 리뷰가 그래도 도면이 번듯하게 들어있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러한 사이트 외에도 논문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학년 학생으로서 논문을 읽고 이해하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건축가와 건물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연구한 자료 그리고 한글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논문은 우리 학교 도서관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로그인을 하고 요 화면 밑에 있는 학술 DB 중에서 DBPR라고 하는 곳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 DBPR라고 하는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 이 사이트에서 제가 안도 다다오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니까 검색 결과가 5건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여기 보면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효고 현림미술관에 나타난 공간 구성과 빛. 이것만 봐도 안도 다다오라고 하는 건축가가 일본 효고 현림미술관을 설계했는데 거기에 나타난 공간 구성과 빛은 어떠한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좀 더 깊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글로 써놓은 자료라고 하는 점에서 읽어볼만 하겠죠.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읽어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건축 계획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모았으면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아마 어떤 분석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보면 이해하기 좋겠습니다. 공간 버블 다이어그램, 개별 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배치가 되었는지, 매스 프로세스, 매스 디자인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다음에 층별로 어떻게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지, 입구에서부터 계단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거쳐 미술관 전시실까지 어떠한 동선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 내용은 머리로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손으로 표현을 합니다. 스케치로 표현을 하거나 모형으로 만들어 보기를 권장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 분석은 여러분이 수집한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미술관과 마치 이 건물이 내가 설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서두에 설명한 마이애미에 있는 페레즈라고 하는 미술관입니다. 저는 아키텍처럴 리뷰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도면을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4개의 층별 평면도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중에서 1층의 평면도를 확인해 보면 크게 보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동선, 공간 배치, 구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크게 계단을 통해서 진입을 합니다. 여기에 정면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 옆으로 굉장히 큰 너비의 큰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면 여기에 굉장히 큰 스테이지 같은 빈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회랑 같기도 하고 무슨 복도 같기도 하고 또는 휴게실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큰 계단을 통해서 올라와서 이 주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이 앞 공간이 로비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쪽이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가 모여있는 코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은 사무 공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전시실은 이 뒤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시작이 됩니다. 또 각 실들은 사무실은 큰 사각형, 코어는 중간 크기 사각형, 그 안에 들어있는 부속실은 더 작은 사각형, 이러한 크기가 다른 사각형의 매스가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까만 두터운 점들이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는 기둥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면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실 구성, 그 다음에 동선 체계, 들어오고 나가건 것, 그 다음에
구조,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 설계인 것처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또 같은 내용으로 단면도를 보면 아까 있었던 그 넓은 회랑 같은 휴게 공간이 바로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서 이 플랫폼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계단은 아래 길에서 미술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걸터 앉아서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여기 있는 수공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에 올라오게 되면 여기서도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여기 있는 실들을 둘러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면도에서는 수직적인 공간 체계, 수직 공간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수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이 어떠한 크기로 위치에 만들어져 있는가, 그리고 바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예를 들면 여기는 바닥판이 있지만 여기는 바닥판이 없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요구합니다. 자, 그렇게 도면과 그 다음에 텍스트들을 분석을 하면 그 분석한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역시 아까 보였던 과제물을 담당했던 학생팀의 과제물입니다. 과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기본 컨셉은 Bring the Park into the Museum 이라고 했다는 것을 그들은 찾아냈습니다. 공원을 뮤지엄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건물이라고 했고, 크게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Multiple Transition 그리고 Place for Everyone 이라고 하는 세부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Multiple Transition은 외부와 내부 이것들이 경계 없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Place for Everyone은 태도, 관점, 행태, 기능 이것들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것, 보여지는 것, 투명한 것 이러한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디자인으로 추구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난 디자인이 플랫폼, 한층 띄어진 바닥판이라든지 그다음 캐노피, 제일 위층에 제일 위에 만들어진 지붕, 비를 막는 지붕은 아니지만 공간을 덮고 있는 구조물, 그리고 규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구조, 기둥 구조,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져 있는 베지테이션, 식재, 그리고 1층의 플랫폼 위에 만들어져 있는 빈 공간이 만들어내는 회랑 또는 베란다 같은 공간들을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고온 다습한 미국 마이애미라고 하는 지역과 잘 부합하는 내용이라고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컨셉, 그리고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컨셉, 그리고 디자인 요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중에서 디자인 요소를 특별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크게 디자인 키워드로 세 가지를 꼽아보았는데, 플랫폼과 스테어, 메스, 캐노피라고 하는 디자인 요소를 찾아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건물은 바닥에서 띄어진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당연히 계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플랫폼을 높이가 다른 플랫폼을 연결하는 계단은 그 자체로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수직 동선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바깥을 내려다보는 이동과
조망의 개념을 갖추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휴식의 개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스입니다. 매스는 보이드 솔리드가 명확히 대비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미술관은 서로 다른 크기의 큐브형 매스들이 서로 조합을 해서 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건물이 어떤 데는 튀어나와 있고 또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해서 솔리드, 매스로 채워져 있는 솔리드와 매스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보이드를 자연스럽게 대비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디자인 특징 키워드로 꼽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캐노피라고 하는 것은 제일 위에 덮여져 있는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얘는 실제로 비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붕처럼 생긴 것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밑에 있는 이 큐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만들어진 큐브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매스를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게 살짝 그늘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 아랫부분이 더운 햇살 속에서도 시원한 장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적인 면모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특별히 그 건축 개념 중에서도 디자인 키워드를 찾아내는 작업을 충실하게 해낸다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설계로 바로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형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폼보드를 구할 수 있으면 써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택배 박스를 사용해도 좋고, 또는 집에 있는 두꺼운 종이, 엽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재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작업은 원래 페레즈 뮤지엄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임의의 사이트의 어떤 형태를, 그 디자인 키워드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플랫폼을 만들고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 구성을 만들어 보았고, 그 위에는 매스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고 이러한 구성들을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 캐노피를 덮어서 형태를 만들었죠. 여기에는 수직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구조는 조금 가볍게 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키워드는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병행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정리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PPT로 만들어서 정리해 주길 요구합니다. 결국 이게 여러분들의 최종 과제가 되겠죠. 어떠한 내용으로 구상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직무 수행력 평가 1의 양식을 참고하면 좋겠고요. 제출 날짜는 일단 3월 11일 수요일 낮 12시로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NS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이 PPT는 여러분한테 5장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 5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20장 분량을 5장으로 압축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글자 크기를 작게 하고 빈 공간을 없도록 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분석 내용이 여러분 설계의 기초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많이 찾고 충분히 찾아 놓고 그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작업은 이번 학기 설계의 완성도에 연결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을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과제를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물어볼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는데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공용 SNS에서 해주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면 집안에 갑자기 어떤 경조사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무슨 문제 때문에 뭘 못하게 됐다라든지 그러한 다른 친구들은 알기에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빼고 과제에 대한 질문은 무엇이 됐던지 간에 공용 SNS에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 내용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또는 교수님 제가 과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좀 확인을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하고 있었는데 막혔어. 교수님 이럴 땐 어떡하죠? 뭐 이러한 것들 질문을 편하게 SNS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용기 있는 한 명의 질문이 좀 쑥스러워하는 나머지 20명한테 아주 좋은 Q&A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수업의 시작이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좀 난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만큼 분발하고 열심을 해서 이번 학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설계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직 여러분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다 같이 노력해서 아주 멋진 설계안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며 오늘 설명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